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뜬금없이 열렸어요.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형법 개정안을 만듭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법이 개정됩니다. 판사, 검사들의 범죄는 공수처가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판사, 검사들의 공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판사, 검사들의 범죄면은 그냥 다 공수처에서 자동으로 가져가서 수사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자 판사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한다. 법 왜곡죄를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내란의 핵심 세력이 누구였는지, 진짜 내란의 주도자가 누구였는지, 숨어있는 내란의 본진이 누구였는지 쉽게 우리 모두 알 수 있게끔 스스로 커밍아웃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 조용히 차분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분히 얘기가 안 되네요. 자, 이 기사는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란 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 사법제도 개편 위헌성 심각.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압박 법원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비상겸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전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아니,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사들 믿는 것 같아? 니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해? 어이, 희대야. 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진짜. 너 국민들이 너 욕해 임마. 판사들 못 믿는다는 소리가 수두룩해. 예? 내가 아니 여러분 저기 이번 뭐 법왜곡죄나 뭐 내란 사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길거리 가가지고요. 자, 여러분 판사 검사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라고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내가 여론조사 해볼게. 믿는다는 말이 많을까요? 안 믿는다는 말이 많을까요? 자, 모르긴 몰라도요. 한 7, 80%는 못 믿겠다가 많을 겁니다. 그 밑에 욕도 많이 달릴 거야. 판사 검사들 다 돈 처먹고 저런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올걸요. 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은순 김건희 엄마 뭐라 그랬어요? 돈 싫어하는 판사 봤어?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웃기고 있네. 아이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판사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유 씨. 자, 이런 얘기를 정말 뻔뻔스럽게 오늘 했습니다. 와, 판사 하려면은 시험만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뻔뻔스러움은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판사들은 얼굴도 두꺼워야 되는 모양입니다. 참 기가 차서. 아이고야. 자, 심지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이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아이고, 사법부가 독립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곧다구로 했니? 그래서 이틀 만에 후다닥 해치웠니? 파기환송하고 그래서 7만 페이지인지 70만 페이지인지 그거를 이틀 만에 읽어 제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아이고 똑바로 하든가. 똑바로 못하는 새끼들이 뭐 87년 하에서 누렸던 상권 분립이 이제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 아이고 니들이 언제 사법부가 독립돼 있었는데? 니들은 지금까지 계속 적폐의 하수인이었지. 언제 사법부가 진짜 독립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는데 니들 그런 적 없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헛소리야. 참네. 예. 아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분도 참 나쁜 사람인 것이 이 양반이 왜 대법관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은 디지털 증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낸 디지털 판례법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영장이 제대로 발부되지 않았을 때, 심지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돼서 압수수색하는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은 영장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의 판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판례가 적용 안 된 데가 있지. 어디? 정경심 사건, 조국 사건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동양대 PC 그거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거 포렌식 됐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어. 그랬는데 영장 없이 포렌식이 됐는데 그 증거 능력이 있대. 미친놈 아니야. 비슷한 사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삼성 사건 중에 삼성이 부당 노동행위한 사건이 있었어요. 삼성 부당 노동행위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요 사건에서도 검찰이 왜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서버를 꺼내온 게 있었거든요. 이거 영장 없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거 어찌냐? 요 통째로 증거 능력이 부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온갖 불법의 증거들이 다 있었거든. 근데 그게 영장 없이 갖고 갔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됐다? 예, 통째로 그게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재용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논리면은 정경심도 증거 능력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거기엔 증거 능력이 인정됐어? 그따구로 해놓고 무슨 멋이 어째라? 사법부 독립? 아이고 꼭 공부 못하는 새끼들이 시험 빵점 받는 새끼들이 시험 시간 부족하다고 손들지. 왜 그렇잖아. 학교에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후다닥 시험 다 치잖아. 근데 보면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시험 시간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이러잖아. 아니 작년 저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수학 시험 같은 거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할 때는 솔직히 시간이 남아돌아.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시험 시간에 깜빡 잠이 든 적이 있어요. 한 1번부터 한 3번까지를 풀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근데 시험 시간이 끝나갈 때쯤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깨우더라고. 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험 나머지 문제를 풀었거든요. 다 풀었어 결국에. 그때는 시험 시간이 안 모자라더라고. 근데 그 조금 뒤에는 시험 시간이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내가 수학을 좀 못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 시간이 왜 그렇게 짧아? 반도 못 풀었는데 시험이 끝나는 거야.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한 번도 독립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놈들이 맨날 적폐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윤석열의 꼬북 역할을 했던 새끼들이 이제 와서 어쩌고 어째 87년에 아이고 확 그냥 싸다구를 날려불라 그냥. 아이고 진짜 이것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진짜 졸라게 팼을 텐데 진짜. 씨.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이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 통과되면은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헌 소송을 낼 거로 보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위헌 소송을 낼 걸로 보여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키면은 법원은 곧바로 이거를 아마 권한쟁의 심판으로 넘어갈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 보통 일부에서는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청구,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려면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서 당사자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전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요.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누군가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차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법을 집행 안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쌓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법원이 버티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그딴 식으로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진짜 우리 서초동 쳐들어가서 대법원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내란 세력을 지금 되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힘들게 정말 피, 눈물, 땀 바쳐서 진압했던 내란을 다시 뒤집으려고 그러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한쟁의 심판을 낼 걸로 보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한에 침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자동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훨씬 간단하죠.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이 직접 당사자로 여기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 원래 위헌 법률 심판이 되면은 법원이 당사자는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혹은 피고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처음 요청한 원고나 피고 등 사건의 당사자들이 위헌 법률 심판의 원고, 적격이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건 없어요. 의견이나 참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직접 당사자로 덤벼들 뛰어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은 법원이 직접 당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의 주장을 법정 가서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권한쟁의 심판을 낼 겁니다. 앞에 보면은요, 잠시만요. 아휴, 이게 또 이러네. 자,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자, 이게, 아이고, 예,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러니? 자, 여기 보면은, 아이고야. 아이, 참내, 이게. 일먹이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오늘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법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법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까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재판이 왜 우려가 지연되는데, 재판을 지금 현재 지연시키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기현이잖아. 에? 지기현이가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짓 못하라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또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뭐냐? 얘들이 위헌 소송 내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우리 그 민주 시민들을 향해서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어요.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대엽이도 그렇고 오늘 조희대도 그렇고 법원을 믿고 지켜봐달라. 1년 동안 지켜봤잖아 이 새끼들아. 1년 동안 지켜봤잖아. 그런데 결과가 뭐냐고요. 윤석열 떡하니 풀어줬잖아. 법원이 그따구로 해놓고서는 더 지켜봐달라고? 윤석열 석방되는 거 우리가 눈을 또 9개월 전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켜보고 그래도 참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재판 계속 무한정 연기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윤석열 구속기간이 끝나가요. 이제 윤석열 구속기간이 끝나가. 어찌돼 이제부터? 내년에 석방된다니까? 아니 12월 달에 석방될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윤석열 석방 4가지 시나리오, 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 이런 게 다 올라왔겠습니까? 아니 법원이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고 그런다고,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시켜 주려고 그런다고 재판을 1년씩이나 질질 끌었잖아. 재판을 질질 끌어서 이 꼬라지까지 와놓고서는 멋이 어쩌라? 지켜봐 달라고? 와, 예. 판사들, 특히 적폐 판사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은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는데 믿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는데 막상 결과가 뭡니까?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걸로 돌아오는 거야. 그때 가가지고 야 믿고 기다려달라며 이게 뭐냐? 항의해봤자 소용없어. 원래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들이 곤란의 입장에 처할 때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 뭘 믿는데?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뭘 믿는데? 윤석열 석방을 시켰는데 또 석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참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지기현이한테 재판 그대로 맡기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결국 구속기간이 끝나 윤석열이 석방될 거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제가 목 놓아 외쳤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된다니까.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내란 전담재판부 발목 잡은 새끼들 진짜 저 패버리고 싶어. 9월달에 6월달에 하자 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꾸 뒤로 미는 새끼들이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 그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전담재판부 뒤로 미룬 거 그거 책임져야 돼. 원래 법사위에서 지난 9월달에 하려고 그랬잖아. 그때 했으면 이런 사태로 안 생겼지. 아우 정말 진짜. 자, 이딴 식으로 해놓고서는 뭐 법원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너무 많이 믿고 기다렸던 거야. 1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윤석열이가 또다시 석방될 상황이 됐다고. 근데 뭘 또 믿고 기다리란 말이야. 뻔뻔스러운 새끼 아니야. 마치 이거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돈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가면 제가 돈 준비를 못했네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돼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미루는 이런 사람들 있죠. 나중에 야 안 되겠다. 너 저기 내 경찰에 고발해야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러지 말고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기다렸다. 그럼 걔 어디 간다? 그 사이에 도망가고 난 다음에 빚쟁이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해봤자 소용없죠. 믿고 기다려달라는 새끼 중에서 진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새끼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일까? 지금 법원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매번 약속을 번번이 깨먹은 빚쟁이 아니야? 채무자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시민들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아이고 진짜 확 그냥 아우씨. 뿐만 아니지. 그리고 재판도 지금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재판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아까 보셨죠? 이하상 변호사니 김우현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느림보 재판, 침대 변론, 지기현은 갈팡질팡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기현의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하냐? 지기현의 농담 재판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기사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 꼬라지를 우리가 1년을 봐왔는데 또 더 믿고 기다리라고? 이 뻔뻔스러운 새끼 아니야 이거? 대법원장이 그렇게 뻔뻔스러워도 돼? 여러분 저는요 이제 시위 촛불 집회요 서초동 가서 할 게 아니라 한남동에 그 대법원장 관사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 관사 거기 가서 합시다. 조이대 이 새끼가 서초동에서 하니까 눈을 깜짝하네. 매주 토요일날 하니까 지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장 관사 우리 한남동 쳐들어가서 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게다가 국민들이 지기현을 비롯해서 현재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믿고 기다려달라고? 뭘 믿고 기다리는데? 뭘 믿고 기다린대? 보세요. 지기현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12월 달에 끝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다? 지난 7, 8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재판 12월 달까지 끝내겠다 그랬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안 끝났고 내년 2월이 돼야 끝난대잖아. 아직까지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김용현 등 관련자 재판을 병합해서 12월에 끝난다. 근데 아직까지 병합도 안 끝냈어. 병합도 안 했어. 그리고 재판은 내년으로 넘어가요. 언제 끝날지 몰라. 내년 1월에 끝난대? 아니, 내년 1월에 끝난다는 보장 없어요. 이런데 뭘 더 기다리라고. 게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하냐.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수원브라더스 영장 전담 판사들 기각하는 거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더 기다리란 말이야. 뭘 믿는데? 니들을 뭘 보고 믿는데? 에? 뭘 보고 믿으라고? 법 왜곡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판사들이 법 왜곡죄가 뭐 위헌이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그 위헌이라는 법 왜곡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뭐 스페인, 노르웨이 이런 나라도 갖고 있어. 그런데 아이고. 아니 판사들이 똑바로 하면 우리가 왜 법 왜곡죄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99만원 불기소 세트. 술값은 500만원이 나왔는데 99만원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석방이 돼버렸죠. 검사들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누가 했다고요? 판사와 검사가 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법 왜곡이에요. 법 왜곡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술값이 500만 원이었죠. 그럼 그 자리에 5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5분의 1, n분의 1 하느냐? 아닙니다. n분의 1 하나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정상 판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사들만 99만 원을 만들어줬네. 500만 원이지 원래로 하자면. 자, 원래 말입니다. 가운데 공무원 있고 주변에 다른 사람 그냥 민원인 있고 술값이 500만 원 나왔다. 그럼 n분의 1로 해서 5명한테 다 100만 원씩 하고 공무원도 100만 원 먹은 걸로 치느냐? 아니요. 그냥 500만 원을 공무원이 다 먹은 걸로 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런데 검사가 술을 얻어 처먹었더니 갑자기 이게 n분의 1이 되네. 자, 공무원 2명이 술을 500만 원어치 처먹었다. 얻어먹었다. 그러면 각각 250, 250이냐? 아니에요. 둘 다 각각 500씩 됩니다. 각각 500씩. 지금까지 처벌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사가 걸리니까 아이고 n분의 1로 바뀌네. 이게 법 왜곡입니다. 이게 법 왜곡이에요. 이거 처벌 안 해요? 자, 또 있죠.
자, 이거는 조선일보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 관련 보도를 내고 있는 그 전문지인데요.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북한과 접촉 시도.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 공소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법 왜곡죄거든요. 근데 이거 법원에서 문제 제기가 문제가 안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이죠. 파기환송 사건. 그 이틀 만인가 며칠 만인가 갑자기 파기환송된 이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대표적인 법 왜곡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이 사례들을 보십시오. 검사부터 판사까지 심지어 대법관까지 안 하는, 법 왜곡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법 왜곡죄가 왜 위헌인데? 아니, 니들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면서 위헌 운운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야말로 내란의 본진이며 조의되는 내란의 수괴이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하수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왜 아직도